110초부터 해주면 되지. 가부터 해야니? 105초부터 해야니? 105초부터인가 봐. 하루에 여기까지 해서 106초부터 해야 돼? 네. 자, 106쪽 하단 부분 유제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물체 A, B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 모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자, A를 살펴보면 자, S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뭘 의미해준다라고 했지? 속력을 의미해준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속력을 의미해준대. 자, 그렇다면 A라는 녀석은 2초 동안 120m 가서 자, 그러면 A의 속력은 얼마가 되지? 60m/s가 된다고. 이거는 상상 초월이다. 이거는 시속 약 190km/h에 약 190km/h라고 합니다. 자, 한편 B의 속력은 얼마가 되지? B의 속력은 30m/s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이게 시속 100km 정도가 되는 빠르기입니다. A와 B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합니다. 속력이 계속해서 어때? 일정한 운동을 하지. 왜?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니까. 자,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자, 2초 동안에 B의 평균 속력은 얘는 30m/s가 되겠습니다. 얘는 x이다. 자, D. A의 속력은 B의 속력에 두 배만큼 빠르다. 맞죠? 자, B. A와 B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B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자, 오른쪽 그림은 어떤 물체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이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자, 이에서는 속력이 5초 동안에 얼마만큼? 12m만큼 갔지? 자, 그렇다면 A의 속력은 얼마가 되니? 5분의 12가 되니까 2.4m/s가 되고. 자, B에서의 속력은 물체가 변이가 없지. 이동 거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속력이 0이 되겠고 정지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몇 초 동안? 5초 동안 정지했다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지. C에서는 5초 동안에 얼마? 3만큼 이동했지. 5초 동안 3만큼 이동했으니까 0.6m/s가 되겠다. 그리고 시간 속도 그래프 또는 시간 변이 그래프의 의미들을 다 기억해 두고 있어야 돼. 자, 이의 속력은 2.3m/s가 맞지. 물체가 가장 빠른 속력으로 움직인 구간은 자, A가 된다. 기울기가 가장 크니까 속력이 가장 빠르다. B에서 물체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도 운동한다. 얘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X. C에서 물체의 속력은 자, 1m/s가 0.6m/s가 되겠지. 자, 따라서 옳은 것은 자, D 그리고 뭐가 돼? 2가 되버리지. D가 답이 되겠다. 자, 유형 2에 대한 유제 3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림은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20m/s에서 5초 동안에 속력이 0으로 변했고 B는 0에서 20m/s로 속력이 증가했습니다. 자, A는 5초 동안에 100m 이동한다. 아래 넓이를 계산해 줘야 되겠지. 아래 넓이는 얼마가 돼 버립니까?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5가 되니까 50m만큼 이동했지. 따라서 얘는 50m만큼 이동했으니까 x가 되겠지. 자, A와 B의 평균 속력이 같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같은 이동 거리를 갖겠지.
또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전체 값이 얼마가 되니 10m/s로 같더라. 그래서 얘는 둘 다 10m/s입니다. 그래서 x. 경연이 안 오고 현사 안 오고 그리고 동호 안 왔습니다. 동호는 차를 못 탔답니다. 네네. 자, D, B는 높은 곳에서 가만히 모아서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과 같은 운동을 한다. B는 높은 곳에서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게 되지.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니까 맞습니다. 자, D, A와 B는 같은 방향 운동할 때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 A라는 녀석은 속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고, B라는 녀석은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을 받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X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D, D가 답이 되겠습니다. D, D가 답이고. 자, 이제 4번 문제. 자, 이제 4번. 그림은 어떤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에서는 2초 동안에 18m 가고 C에서도 2초 동안에 18m/s의 속도가 변했지. 오케이? 자, 이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온 걸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A에서 물체의 이동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합니까?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경우지.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X입니다. 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위해서 속력이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려면 속력이 일정해야 돼. B 구간이 되겠지. B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B에서 물체의 평균 속력은 3.6m/s이다 라고 했는데 B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평균 속력이 얼마가 돼? 전체 5초 동안에 몇 미터를 이동했지? 얘는 뭐 따질 것도 없네. 18m/s네. 그쵸? 처음 속력 18이고 나중 속력 18이니까 전체 18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X가 되겠네. 답은 그럼 D가 되겠구나. C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에 힘 받지. 얘는 속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의 힘. 그리고 A는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니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을 받게 된다. 자, 5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전체 면적을 계산해 볼까요? 전체 면적은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지. 자, 평균 속력을 전체 이동 거리를 계산해 보면 전체 이동 거리는 얘는 전체 윗변의 크기, 밑변의 크기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자, 윗변은 얼마? 5가 되겠지. 더하기 아랫변은 얼마가 됩니까? 9가 되겠지. 나누기 2 곱하기 높이 18이 돼버리겠다. 18이 돼버렸네.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 14. 18이 56m만큼 이동한 거지. 그래서 56m만큼을 이동했다라고. 18이구나. 18이면 얼마가 되니? 126이야? 126m만큼 이동했네. 8만 있다고 생각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D가 답이 되겠죠. 내킨 슉슉. 지훈이 너 숙제 해왔어? 네. 딴 사람 다 믿어도 되나 보네. 재훈이는 은근히 숙제 잘해. 그치? 자, 그러면 운동의 기록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한다. 맞죠?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건 운동한다라고 하고요. 자, 속력은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된다. 맞지요? 평균 속력의 개념도 갖고 있어요. 속력의 단위는 m/s, km/h를 이용하는데 이거 한상 강의도 잘 기억하자 그랬지? 36km/h 하면 10m/s, 72km/h 하면 20m/s, 108km/h 하면은 30m/s. 자, 144km/h 하게 되면은
40m 버스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속력이 빠르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많으면 속력이 빠르지. 왜? 속력 구하는 식은 이동거리 나누기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 일정할 때 이동거리가 클수록 속력이 크고,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자, 시간이 짧게 걸릴수록 속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5.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길수록 속력이 느리지요. 분명히지요. 자, 그래서 답은 5번. 자, 이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그림은 등속 운동하는 야구공의 모습을 0.2초 간격으로 다중성광 사진으로 찍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 사진을 찍는 동안에 야구공의 속력은 얼마가 되는가? 눈금이 잘 보이지 않는데 맨 마지막 눈금은 얼마가 되죠? 100이 돼 버렸습니까? 100, 아마도 100cm인 것 같아요. 10, 20 맞아요? 자, 그렇다면 0.2초 간격인데 전체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격이니까 1초가 되겠지. 1초 동안에 120cm를 이동했으니까 얘는 100cm야? 자, 얘는 자, 1초 동안은 100cm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자, 얼마? 1m/s라는 속력을 갖겠지. 또는 100cm/s라는 속력을 갖게 된다. 자, 3번. 그림은 학교 주변에 약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집에서 자, 서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학교가 있고, 다시 학교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서점이 있다. 서점 잘못 찾았다, 그치? 학교 옆에 찾아야 잘 될 텐데.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는 3분 걸렸고, 학교에서 서점까지는 7분 걸렸다면, 우리 집에서 서점까지 이동한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되는가? 전체 이동 거리는 300m지. 걸린 시간은 몇 분이 걸렸니? 10분이 걸렸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 자, 전체 이동 거리를 S라고 쓸게. S는 300m만큼 갔어요. 자, T는 시간은 몇 초? 10분이니까 몇 초? 600초만큼 걸렸습니까? 자, 따라서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되어버리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니까 0.5m/s. 굉장히 느적느적하는구나, 그지? 느린 거네. 자, 안 바빴나 봐. 자, 15분 동안 18km를 달리는 자전거의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되는가? 라는 이야기지. 자, 얘는 18km를 갔대. 몇 분 동안 갔다고 합니까? 15분 동안 갔대. 몇 시간이야? 4분의 1시간이 되겠지. 그렇다면 이때 속력은 얼마가 되니? 4분의 1분의 118km/h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72km/h 하게 되면, 자, 얘는 몇 m/s야? 20m/s가 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직접 계산으로 이렇게 계산해 줄 수도 있어. 18,000m가 되겠지. 18km면 4분의 1시간은 자, 몇 초가 되니? 900초가 돼버리니? 자, 900초가 됐대.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 20m/s라는 이 계산에서 혹시 소비용 내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뭘 조심합니까? 맞았다고 얘기 안 해. 제가 얘기했어요. 까먹어. 아니, 이게 안 되지. 자, 그래서 자, 이 계산에서 만약에 수업비용으로 내는 학교, 단답형 수업비용 내는 학교 있다면 단위를 꼭 써야 된다는 거. 근데 요즘 서술은 거의 안 되지. 내는 학교 없이. 단답형이나 서술은 내는 학교, 주관식 내는 학교는 단위 조심해야 돼. 단위 꼭 써줘야 돼. 안 쓰면은 각 선생님들은 날려버려. 반점도 안 준다. 문제 없이 그냥 날려버린다. 그래서 단위 쓰는 거 꼭 기억해서. 자, 그래서 얘는 자, 얼마? 20m/s였습니다. 자, 5번.
표는 300km 떨어진 장소까지 자동차를 타고 자 가는 동안 시간과 이동 거리를 각각 기록한 것이다. 자 이때 평균 속력이 가장 빠른 동안 같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은 거리 간 거를 한번 볼까? 자 이건 표를 한번 그려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구간에 대해서 이동 거리를 보면 얘는 얼마만큼 이동했지? 70만큼. 얘는 얼마만큼? 80만큼. 얘는 얼마만큼 이동했니? 60만큼 이동했어요. 얘는 얼마만큼 이동했지? 90만큼 이동했지. 각각 걸린 시간이 1시간씩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빠른 구간은 어디야? 3초에서 4초 구간이 가장 3시간에서 4시간 구간이 가장 빠르다. 그렇다면 이때 나타나는 자 4시간 동안의 자동차의 평균 속력을 구해보자 라고 했지. 전체가 거리는 얼마큼 갔지? 자 300km를 갔지. 300km를 갔대요. 자 전체 걸린 시간은 몇 초가 걸렸니? 몇 초가 아니고 몇 시간? 4시간만큼 걸렸대. 자 그럼 V라는 녀석은 T분의 S가 되니까 얼마? 75km/h가 되겠지. 오케이? 75km/h가 됐다 해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6번. 다음 중 속력이 가장 빠른 것. 이거 과거 입학 문제 많이 썼단 말이에요. 특히 진상과학에서 많이 썼었어. 이거 질문을 막 던져놓고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90km/h. 자, 그다음에 1초에 1분에 15 앞에 150cm 간다 이러고 막 나열해서 이 중에 가장 빠른 거야. 나를 물어봐. 그래서 면접할 때 메모를 하면서 해야 될 거야. 다음에 연습장 하나 줄 거야, 종이야. 펜은 주기도 하고 안 줄 수 있는데 일단 가져가 봐야 되겠지. 대부분은 줘. 그래서 메모를 빨리 한 다음에 빨리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얘는 90km/h래요. 자, 90km/h면 얘는 얼마가 돼버리지? 자, 미터/s로 환산해주면 가장 쉽게 미터/s로 환산하는 거지. 자, 90km/h는 얼마가 되니? 얘는 72하고 108에 딱 중간이니? 맞아? 70하고 108의 중간이야. 70이 얼마였지? 20m/s. 그러니까 얘는 얼마? 25m/s가 될 거야. 두 번째 1초에 150cm가니까 1.5m/s. 자, 세 번째 1분에 600m가니까 얘는 10m/s. 네 번째 자, 30분 동안 36km가 되고 1시간에 72km 가겠지. 얘는 20m/s. 다섯 번째 자, 10초 동안에 50m가 돼 5m/s가 돼. 가장 빠른 건 누구야? 1번이 가장 빠르고 가장 느린 거는 2번이 가장 느리겠다. 자, 7번. 길이가 100m인 기차가 20m/s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자, 이 기차가 500m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될까? 얘는 함정이 있지. 여기 터널이 있어. 터널의 길이는 얼마래? 500m래. 기차가 있어. 길이가 얼마래? 100m가 돼버리지. 완전히 통과하면 이쪽으로 100m만큼 되겠지? 그렇다면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큼이 되는 거니? 600m만큼 이동했겠지. 맞습니까? 600m만큼 이동하였다. 자, 그렇다면 600m를 20m/s로 달린다면 몇 초가 걸리지? 30초의 시간이 걸리겠지. 그래서 30초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주면 착한 어린이, 나쁜 어린이
친구한테 수업 좀 잔다고 조금 썼는 거 아니지 이제? 응? 미국에서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권총을 휴대하자는 움직임이 있다면 수업 중에 막 주는 빡 되게 웃긴 게 있는데 선생님이 나온 국민학교가 일제시대부터 있던 학교야. 일제시대부터 있던 학교야. 근데 1회, 2회 선배들 졸업사진 보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니? 학교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있다? 그리고 6학년 때 물어봤었어. 5학년 때 물어보니까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졸업식 때 왜 거기 칼 차고 있는 사람 경찰이요? 선생님이지? 너 왜 칼 차고 있어요? 숙제 안 하고 수업 중에 떠들고 장난치거나 졸면은 열심히 하라는 얘기야. 얘는 얼마나 좋은 세상 사니? 선생님 매로 때리잖아. 옛날에 칼로 찔렀어. 무섭지? 미국은 학교 선생님이 총을 휴대하기 때문에 조만간. 자, 8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다 위에 떠있는 탐사선에서 초음파를 발사하면 초음파가 지면에 닿았다가 되돌아온다. 초음파가 발사되고 10초 후에 되돌아왔다면 바다의 깊이는 얼마인가? 초음파의 속도는 바닷물 속에서 1500m/s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이거는 수심 측정할 때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걔가 여기에서 초음파를 쐈어. 갔다가 반사돼서 오겠지. 그럼 바다 깊이 얼마큼 이동하는 거야? 2배만큼 이동하는 거지. 이 D는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이잖아. 그치? 따라서 D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1500 곱하기 시간은 몇 초가 걸렸대? 10초가 걸렸대? 10초가 걸렸대. 그렇다면 얘는 바닷물 깊이가 얼마가 되지? 7,500m가 되거니 7,500m. 굉장히 깊은 바다구나. 7.5km 정도 되면. 우리나라 인근에는 7.5km 정도 깊이까지 바다가 없지. 서해안은 대부분 50m 이내이고 동해가 대왕 주택인가? 이쪽 지역이 아마 그쵸 1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양의 평균 수심이 10km 안팎이야. 대양 큰 바다에. 자, 그래서 얘는 7,500m였습니다. 남태평양에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바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협약에 의해서 일정한 바다의 면적을 나라마다 나눠 가졌어. 그 밑에 자원은 우리 거야. 우리나라는 남태평양에 있는데 깊이가 10km야. 자원 캐기가 쉽지가 않아. 그 안에 망간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 망가니즈 단계가 있대.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9번 문제. 자, 그림은 움직이는 물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사진의 모습이다. 자, 얘는 100cm까지 가게 된 것.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시간에 따라 똑같이 일정한 속도,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X, 물체는 등속 운동하고 있다. 맞아. 자,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전체 간격이 얼마가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격이니까 1초만큼 걸렸지. 1초 동안 100cm만큼 이동했으니까 1m/s야. 1m/s. 자, 물체는 무기용 없고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운동을 하게 된다. 맞지? 틀리고 고르는 거구나. H. 답이 3번이네.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한 배치하고 속력을 일정하고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다면 물체의 속력은 1초 동안에 20cm 이동하게 되니까 자, 얘는 오일에
0.1초 간격이구나. 0.1초 간격이면 0.5초가 되겠지. 아, 진짜. 자, 쓰자. 얘는 0.1초 동안에 20cm만 거지. 그래서 2m/s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5번이 틀리네. 5번은 1초 간격을 두었다면 얘는 20cm/s가 되겠지. 0.2m/s가 될 거예요. 그래서 x가 되겠네. 5번이 답입니다. 자, 10번 등속 운동하고 있는 등속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맞죠? 시간에 관계없이 이동거리가 일정합니까?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등속 운동하니까. 자,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의 일정한 크기 및 계속 작용한 속도는 점점 빨라지겠죠. 힘이 작용하면 속력은 무조건 빨라지다.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던 F는 ma라는 식을 생각해 보면 가속도는 힘과 관계 있고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 운동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x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항상 같게 나타나겠지. 자, 따라서 얘는 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고양이와 쥐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생각으로 온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 살펴보니까 쥐는 3초 동안에 6m, 고양이는 12m 갔으니까 고양이가 2배만큼 빠릅니다. 쥐가 고양이보다 속력이 빠르다? 아니요. 고양이의 속력이 2배가 됩니다. 자, 고양이와 쥐의 속력의 비는 2대1입니다. 고양이와 쥐의 속력은 일정합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일정합니다. 자, 쥐가 2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얘는 4초 동안에 6m 이동하니까 얘는 2분의 3m/s지 1.5m/s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3m만큼 이동하겠지. 그래서 얘도 x입니다. 고양이가 6m 이동했을 것 같다. 같은 운동을 계속한다면 8초의 고양이의 이동 거리는 고양이는 3m/s란 말이야. 그래서 24m만큼 이동하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그림은 수평면을 굴러가는 공의 운동을 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성광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운동을 오른 그래프를 살펴보자. 속력이 일정한 그래프죠. 등속도 운동 그래프죠. 1번이 일단 맞고, 두 번째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죠. 5번이 답이 되겠다. 1번과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오른쪽 그림은 물체 A에서 D까지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중에 속력이 가장 빠른 것은 기울기가 가장 큰 A가 가장 빠르고 D가 가장 느리다. 그래서 A의 빠르게 가장 빠른. 자, 14번 오른쪽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다. 등속 운동을 하겠지. 이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아래 넓이가 되니까 10m/s 곱하기 10이니까 100m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5초 동안 이동한 거리의 2배만큼 되겠지. 속력의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무빙워크의 운동, 에스컬레이터 운동, 컨베이어 벨트 운동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자, 이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 그래서 4번이 틀립니다.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합니까? 네, 맞습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갖겠죠. 자, 15에서 16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공중에서 가만히 놓은 공의 운동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모습이다. 얘는 1초 동안 9m/s씩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라고 했거든요. 이 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을 모두 골라보자. 단,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등속 운동이다? 아니요. 얘는 등 가속도 운동이야. 그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야. 그래서 X입니다. 공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공의 질량이 클수록 빨리 떨어진다? 질량과 관계없이 똑같이 떨어진다. 공에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합니까? 맞습니다. 얘는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을 하지 힘이 일정한 운동이야. 공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중력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 속력이 점점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이 공의 운동을 표현한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얘는 속력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지? 그래서 1번이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오른쪽 그림은 쇠 구슬과 깃털이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공기 중 살펴보니까 쇠 구슬 먼저 떨어지는군요. 나는 진공 상태이다. 동시에 도달하는 거 맞습니다. 자, 2번 가에서 중력과 공기 저항이 작용하고 있다. 자, 가에서는 중력도 있고 공기 저항력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3번 가에서 깃털이 쇠구슬보다 공기 저항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맞습니다. 나에서 아무런 힘이 아니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X입니다. 가나 모두 힘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애매합니다. 애매? 이거는 뭐 R자 힘이라고 하면 맞아. 오케이? R자 힘이라는 게 맞아. 왜냐하면 앞에 그림에 가에서 공기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엄밀하게 문제를 좀 잘 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이 물체 작용은 R자힘. R자힘이라는 건 무슨 뜻이지?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지. 그래서 R자힘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18번. 오른쪽 그림은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1초에 9.8m/s씩 증가하거든요.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엄밀하게는 알 수 있어, 그렇지? 알 수 있어? 몰라. 질량이 안 주어졌잖아. 질량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거든. 그래서 중력 자체는 이 그래프만 보고 알 수는 없어. 중력에 의한 가속도만 알 수 있을 뿐이야. 질량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 자, 물체가 하는 질량은 mgg. 질량 곱하기 9.8이거든. 그래서 중력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다. 질량이 주어지지 않고. 두 번째, 니은. 그래프의 기울기는 중력 가속도 상수이다. 맞지? 중력 가속도야. D.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바닥에 도달할 때의 속력이 커지게 된다. 맞지? 낙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맞습니다. 자, 한편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시간 속도 그래프가 같습니까? 위로 던져 올리게 되면 속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다시 내려오면서 빨라지지. 그래서 V자 형태가 될 거야. 오케이? V자 형태가 될 거야. 최고점에서 속력이 0이 되고 버릴 거야. 멈췄다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X. 자, 그렇다면 오는 것은 뭐야? B와 D가 옳게 답은 3번. 19번. 고기의 물체들을 진공 상태의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릴 때 가장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진공에서 놓게 되면 모두 다 동시에 떨어지겠지. 질량과 관계없이 중력 가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해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다른 두 물체 A와 B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렸습니다. 5kg, 2kg 동시에 떨어지지. 중력은 누가 더 커? A가 더 크지.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더 커. 같은 장소에서 속력의 변화는 두 물체가 같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강지영, 너 다 확인하고 있니? 자, 서술형 문제. 어떤 수레가 처음 3초 동안에 10m/s의 속력으로 또 1초 동안에 20m/s로 운동하였다면 5초 동안에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되는가? 평균 속력을 구할 때는 전체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럼 전체 이동 거리를 한번 보자. 자, 처음 4초 동안의 이동 거리는 40m만큼 이동했지. 자, 그리고 나중 1초 동안의 이동 거리는 20m만큼을 이동했어요. 따라서 전체 얘는 5초 동안에 60m만큼 이동했지. 전체 걸린 시간이 몇 초 걸렸다고? 5초가 걸렸죠. 따라서 평균 속력은 T분의 S가 되니까 얘는 12m/s라는 속력을 갖겠죠. 12m/s. 자, 22번인데. 자, 22번 문제. 그림은 책상 위로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을 촬영한 0.5초 간격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0초에서 0.3초 동안에
전체 장난감 자동차의 평균 속력이 얼마인지를 살펴보자. 자, 특정 위치를 잡으면 얘는 몇 센티미터만큼 이동했지? 60cm만큼 이동했지. 자동차의 맨 뒷부분을 보니까 자, 얘는 얼마만큼? 60cm만큼 이동해 있어. 자, 그렇다면 걸린 시간이 0.3이 돼버리겠지. 따라서 평균 속력은 얼마가 돼? 0.3분의 60이 돼버리니까 얘는 얼마가 되니? 200cm/s가 돼버립니까? 200cm/s이다. 즉 얘는 몇 m/s야? 2m/s라는 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23번. 오른쪽 그림은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의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계산해보세요. 그려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얘는 아무 점이나 그려서 직선으로 표현해주면 되거든. 자, 시간과 물체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얘는 1초 동안에 몇 미터만큼 이동했지? 1초 동안에 20cm 자 20cm만큼 갔으니까 얘는 자 얼마? 얘는 속력 자체가 20cm/s란 말이야. 1초 동안 간 거리니까 얼마큼 가니? 20m만큼 가니? 어이씨, 너무 내가 붙이게 그랬다. 1초 동안에 얼마 갔대? 20cm만큼 갔대. 그 다음에 얘 원점과 20cm를 지나는 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지. 맞아? 2출 때는 40m 갔을 거고 3출 때는 60cm 갔을 거고 4출 때는 80cm를 갔을 거야. 좋은 거야? 아니요. 24번. 좋은 줄 알았어. 머리 걷고 있으면. 소금. 자, 24번을 봅시다. 자, 24번. 자, 자연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의 변화를 다음 단어를 이용하여 모두 포함하여 소술해 보도록 하자. 자, 중력이 어떤 물체가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런 운동이다. 자, 1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에서 D까지 자, 이것을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와 속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A는 2초 동안에 60m 갔으니까 30m/s C가 되겠지. 자, B는 2초 동안에 30m 갔으니까 15m/s가 되겠지. D가 되겠지. 자, E에서 D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네 물체의 운동 방향이 같다. A와 C는 같은 속력으로 운동한다. 맞습니다. 자, B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합니까? 맞습니다.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이동 거리가 많아지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4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A와 D를 살펴보니까 B는 D와 같다라고 했지. 그럼 4초 동안에 A는 60에서 2배가 되니까 120m를 이동했고 B는 60m만큼 이동했겠지. 그래서 2배가 됩니다. 3번이 틀리죠. A에서 D는 모두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시고요. 다중성광 사진으로 C와 D의 운동을 기록하면 사진에 찍힌 물체 사이의 간격은 속력이 더 빠른 C가 D보다 몇 배만큼? 2배만큼 더 멀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답은 3번. 2번. 오른쪽 그림은 두 자동차 A, B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A의 속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A의 속력. 자, A의 속력을 살펴보면 A는 자, 시각 간격에 대해서 거리를 살펴보는데 20km에서 출발했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1시간 동안에 20에서 40만큼 변했지. 40 빼기 20 나누기 1시간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얘는 20km/h의 속력을 갖게 되는 거지. 자, 한편 B를 살펴보면 B는 자, 얘도 역시 1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에 0에서 20으로 바뀌었지. 20 빼기 0이야. 얘도 20km/h구나. 기울기가 같구나. 같은 속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A의 속력은 일정하고 B의 속력도 일정하다. 맞습니다. B의 속력이 점점 빨라질 때 일정합니다. A와 B는 출발 지점이 다르지요. A가 20km만큼 앞질러 있었습니다. 자, A의 속력은 B보다 20km/h만큼 빠르다. 아닙니다. 같습니다. 두 자동차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 사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X입니다. 따라서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재원 눈 떠. 자, 3번. 자, 공을 가만히 들고 있다가 놓았을 때 공이 4초의 지면에 도달하였다. 이때 공을 떨어뜨린 높이는 얼마가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얘는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되는 운동?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라고 했지.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한대요. 이거를 등가속도 지도 운동 식을 한다면 바로 구해줄 수 있겠지. 근데 그 식을 모른다라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얘기해보면, 자, 얘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쭉 1초에 얼마씩 증가하는 거지? 9.8씩 증가하지. 4초가 되었대. 자, 처음 4초가 되었을 때 얘는 얼마만큼 거리를 갖고 있니? 39.2만큼 갖고 있지. 39.2m/s래. 이게 이 그래프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데? 물체가 이동하는 거냐? 2분의 1 곱하기 자, 4 곱하기 39.2가 되버리지.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버립니까? 78.4m만큼을 이동했으니까 78.4m를 이동했는데 S는 2분의 1 GT제곱으로 구해줄 수도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1 어디까지 했니? 1 하나도 안 했니? 자, 1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과 에너지. 과학에서 일은 어느 일의 정의야. 어떨 경우에 일을 했다고 하지?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를 누구의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물체는 자, 힘은 물체에 일을 줬다고 하지. 자, 일을 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과학에서의 일이다. 그래서 필요한 요소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힘이 작용해야 돼요. 그 물체를 어느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힘은 있지만 이동 방향을 이동하지 않을 때, 이동 방향이 없을 때는 자, 힘이 있어도 이동하지 않는 힘 방향 이동하지 않을 때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 오퍼에 줄까? 자, 그러면 일의 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의 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의 양. 자, 일의 양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어. 자, 얘는 어떤 면인데 이 면에 대해서 힘이 작용하고 있대. 자, 힘이 운동 방향과 날아간 방향으로 F라는 힘이 작용해서 물체를 S만큼 이동시켜줬다라고 해. 그 경우에 이게 크기는 얼마가 돼버리지? 얘는 F 곱하기 S로 쓰는데 단위는 어떤 단위 쓸 수 있어? 뉴턴 미터라는 단위 쓰는데 얘를 뭐라고 쓰기로 했다? 줄이라고 쓰기로 했다. 오케이? 뉴턴 미터라고 하는 얘를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의 일을 해줬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다운로드 그냥 책으로 그냥 읽어볼까요? 자, 일의 양, 물체에 작용한 힘 F와 물체가 힘의 방향을 이동하는 거리 S의 곱으로 나타낸다. 힘과 이동한 거리가 비례해서 이는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 거리로 이야기하고 W는 FS라고 하고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만큼 이동시킬 때 이때의 일의 크기가 바로 1줄이라고 해서 1줄이라는 녀석은 1뉴턴 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1줄은 1뉴턴 미터다. 자, 한편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일의 크기를 W는 FS라고만 썼는데 얘를 좀 일반화시켜서 써줄 수도 있어요. 일반화시켜서 써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써줄 수 있는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식하지 않을 때 이 물체가 있고요. 물체는 운동하려는 방향에 세타라는 각도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여 있다라고 했지. 그리고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고요? 수평 방향으로 S만큼 이동한다. 이때 힘을 분해해 봤단 말이야. 이쪽 성분의 힘은 F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될 거고, 이쪽 수직한 윗방향은 F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힘이 되고 있대. 그래서 얘는 두 방향으로 힘을 구해주는 거야. X 방향의 일을 보면 얘는 FX 즉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가 되고, Y 방향의 힘은 F 사인 세타라는 힘은 있지만 이동거리가 없지. 그래서 얘는 0이 되고 있어. 이때 전체 W는 WX 더하기 WY가 돼버리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돼버리니? FS 코사인 세타라는 일이 크기가 되는 게 가장 일반화시킨 일의 크기다. FS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의 크기다. 단위는 역시 줄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 그러면 중력과 일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중력에 대한 일을 보자. 중력에 대한 일은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해주는 거야. 어떤 물체가 있대. 이 물체를 들어서 이 높이까지 올려주고 싶어. 이때 물체는 자연스럽게 항상 작용하는 힘이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 이거 구체적으로 문자로 써줄까? 질량이 m인 물체면 중력이 얼마? mg야. 오케이? 그리고 얘는 힘을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지? 윗방향으로 외부에서 나타나는 힘이
힘이 나타나는 거지.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항상 드림의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물체를 얼마만큼 이동시켜줬대? h만큼 이동시켜줬대. 따라서 이때 중력에 대해서 하는 일 W는 뭐가 됩니까? F 외부 곱하기 S였는데 이게 mg 곱하기 h가 되는 거지. 뭐 뒤쪽에서 배운 얘기겠지만 얘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집니다. 자, 반대로 중력이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자. 자, 중력이 하는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얘는 위에서 자, 물체가 있었어. 얘는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지? 중력을 받고 있지. 그래서 물체를 h만큼 내려오게 했어. 오케이? 그렇다면 이때 나타나는 일은 자, 중력 곱하기 자, 낙하 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뭐가 돼버리니까 똑같이 mgh. 하지만 이 경우에 앞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앞의 경우에 비해서 이 경우에 중력이 하는 일은 얼마일까? 이 경우 중력이 하는 일은 얼마야? 중력은 아래 방향이고 변이 방향은 윗 방향이지. 코사인 180도가 돼버려.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mg h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외력의 힘과 크기가 방향이 반대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mg h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1이 0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1이 0이 되는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야. 자, 1이 0이 되는 경우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1이 0이 되는 경우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조금 전에 식에서 W는 F, S, 코사인 세타라는 식을 이용하게 될 거야. 자, 퀴즈 잠깐 줘볼까? 인천 앞바다에 영종도라는 섬이 있죠. 그 섬의 서쪽으로 가보면은 을왕리라는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 옆에 왕포 해수욕장이 있고, 을왕리 해수욕장에 갔더니 모래사장이 있어요.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니? 바지락 칼국수. 거기서 제일 맛있는 게 바지락 칼국수. 회는 되게 비싸. 근데 요즘 거기 횟집이 엄청 안쪽에 새로 진 식당인데 횟집 되게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하더라. 물회를 파는데 되게 맛있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지? 자, 을왕리 해수욕장에 갔더니 모래사장이 있어. 모래사장에 모래 아래 수의 합, 전체 모래 아래 수의 합이 클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대 이상의 성인 남자의 머리카락의 수의 곱이 더 클까? 정답. 모르겠어. 왜? 대머리. 그렇지. 대머리가 있어서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0이 되버린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자, F가 0인 경우가 있어. 어느 경우가 될까? F가 0인데 마찰이 없는 면에서 물체를 단지 이동시킬 때는 1이 0이야. 오케이? 마찰이 없는 면에서 물체를 단지 이동시킬 때. 이동시키기만 하는 거야. 이때 1이 0이 되면. 두 번째, S가 0일 때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 않을 때. 또는 물체를 들고 서 있을 때.
세 번째. 어떤 경우가 또 0이 될까? 코사인 세타가 0이야. 코사인 세타 0이 되기 위해서 세타는 뭐가 돼야 되지? 90도가 돼야 되겠지. 얘는 물체를 들고 수평하게 걸어갈 때 이렇게 수평하게 걸어갈 때 일이 0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이 0이 되는 경우들을 살펴봤어요. 자, 한편 부수적으로 나온 거를 자,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의 특징을 한번 보자. 자, 주로 간단하게만 나오는데 힘의 크기가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항상 일정하다라고 합시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겁니다. 자, 이때 특별한 만큼 S만큼 왔을 때 그래프 안에 넓이는 뭐가 되지? 1의 크기가 될 겁니다. 오케이? 1의 크기. 자, 한편 에너지라는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에너지. 자,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다라고. 에너지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 달리는 물체가 하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또 기준점과 다른 물체에 있는 물체가 하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 또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태양 에너지 등등등 뭐 핵 에너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에너지들이 있겠지. 얘네들이 바로 뭐야? 모두 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오케이? 얘네들은 모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에너지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지? 일의 단위와 똑같은 줄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가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전환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자, 일과 에너지의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 물체에게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반면에 물체가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지? 감소됩니다. 자, 그래서 물체에게 일을 해주게 되면 그 값은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더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에게 일을 해주면 W가 양의 값이거든. 그러면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하게 당연하지. 1이 음의 값이 되고 물체의 각 일을 한 경우야. 그러면 델타 2는 음의 값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가 언제든 전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념 시옵시옵. 이거 그냥 시간 없으니까 같이 한 팀 해보고 못하면 잠시간 숙제를 주고 뒤에 에너지도 학교에서 진도 다 나갔을 테니까 이 단어 문제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잠시간까지. 자, 과학에서의 1.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그 힘은 물체에게 일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일이하는 힘의 크기 곱하기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계산해 줄 수 있다. 1이 0인 경우 1이 0인 경우 시험에 잘 나와 말로 쭉 써가지고 또는 과학에서 1이 아닌 경우 과학에서 1인 경우와 아닌 경우는 차이 어떻게 얘기해?
일반적 일상적인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들을 비교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가사 살림한다, 아빠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 노가다 아저씨들이 자기 일을 한다. 경우에 따라 노가다 아저씨들은 진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 또는 물체를 들고 수평하게 갔다 갔다. 이거 일이 0이니까 일 아니야. 그래서 과학에서의 일이 아닌 경우와 과학에서의 일인 경우들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은 대부분 과학에서 일이 아니다. 자, 일이 0인 경우 물체에 작용한 힘이나 이동거리가 0이 되는 경우, 또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는 일이 0이 됩니다.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물체에 일을 해줄 때 물체의 한 일의 양만큼 물체 에너지가 물체에게 일을 하게 되면 물체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반면에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물체의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1번까지만 하자. 과학에서 일이 맞으면 O 아니면 X를 하자. 1시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었다. 과학에서 일이 아니죠. 바닥에 놓인 화분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중력에 대해서 거슬러서 일을 해준 경우죠. 자, 교실 바닥에 놓이는 책상을 교실 뒤까지 밀고 갔다. 밀고 가면 얘를 들고 가면 일이 아닌데 밀고 가면 일이야. 오케이? 들고 가면 일이 아니지? 들고 가면 일이 아니야?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어때? 서로 수직이야. 그래서 일이 0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있고, 자, 한편, 두 번째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게가 50N인 어떤 물체에 20N의 힘을 작용하여 50N은 뻥이야. 함정이란 말이야. 자, 힘을 작용하여 3m 이동시켰을 때 일의 크기는 20 곱하기 3, 60줄이 되겠죠. 그 뒤쪽까지는 다 풀어보시고, 뒤쪽까지 문제 다 풀어갖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십니까?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시고, 시험 범위가 크게 벗어나는 게 지금 홍준이네밖에 없지. 다시 보니까 그냥 3 못하는 거지. 그냥 3 못하는 거인 것 같아. 3 일단 대기가 그랬어.